따스한 햇살 아래 펼쳐지는 이야기. 미국의 한적한 교회, 꽃들이 만발한 정원이 딸린 아늑한 집. 그곳에 65세의 메리와 68세의 존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기던 그들에게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야, 정원에서 장미덤불을 손질하던 메리가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깜짝 놀란 존이 달려와 보니 메리의 오른팔이 퉁퉁 붓고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쩌다가 넘어졌어요. 장미 덤불 위 메리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존은 재빨리 메리를 부축하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메리는 오른팔에 깁스를 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평소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메리가 다치자 존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막막한 표정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존의 모습은 마치 길 잃은 아이 같았습니다. 이 재료들은 어떻게 쓰는 거? 존은 메리에게 묻고 또 물으며 서툴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달걀 프라이는 태우기 일쑤였고 국은 밍밍하거나 짜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습니다. 존은 낑낑대며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었지만 집안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하하, 이거 참. 존은 땀을 뻘뻘 흘리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메리는 그런 존을 보며 안쓰러우면서도 귀여운 마음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인데 그럴 수 있. 메리는 존을 격려하며 요리하는 법, 청소하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존은 서툴지만 열심히 배웠고 날이 갈수록 솜씨가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존은 메리에게 노릇노릇하게 구운 토스트와 베이컨, 그리고 향긋한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짜잔! 어때? 이제 나도 제법 요리 잘하지? 존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메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메리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존이 차려준 아침을 먹으며 메리는 젊은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면서도 존은 항상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맛있어라며 메리를 웃게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은 한결같네. 메리는 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존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메리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메리가 다친 후 존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항상 무뚝뚝하고 엄격했던 그가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으로 변한 것입니다. 메리가 혼자 씻기 어려워하자 존은 조심스럽게 메리의 머리를 감겨주고 등을 닦아주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메리가 사양했지만 존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팔이 다 나을 때까지 내가 다 해줄 거야. 따뜻한 물줄기가 메리의 몸을 감쌌습니다. 존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그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메리는 왠지 모를 뭉클함에 눈물이 핑 돌았어. 고마워요. 뭘.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존은 씩 웃으며 메리의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존은 메리에게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려주고 얼굴에 화장수를 발라주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나 이제 다 늙었는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메리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 존은 메리의 손을 꼭 잡고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마치 신혼부부처럼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존은 메리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메리는 존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리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메리는 기지개를 켜며 행복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잤어, 존이 따뜻한 커피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잘 잤어요. 메리는 존에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오늘은 뭐 하고 싶어? 어디 가고 싶은 곳은 없. 존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당신이랑 같이 춤 배우러 가고 싶어요. 메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춤? 존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노인들 사이에서 댄스 교실이 유행이래요. 우리도 한번 배워봐. 그래. 당신이 원한다면. 존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메리와 존은 댄스 교실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강사의 친절한 지도 덕분에 점점 춤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두 분 아주 잘하시는데. 강사의 칭찬에 메리와 존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스텝을 밟으며 그들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춤을 추니까 정말 행복해. 메리가 존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래.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지 존은 메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댄스 교실에서 돌아온 후 메리는 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마이클한테 연락해보는 게 마이클은 메리와 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대학 진학 문제로 존과 크게 다툰 후 집을 떠나 독립했습니다. 그 후로 존과 마이클은 명절 때만 가끔 만날 뿐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라. 걔는 잘 지내고 있을 것. 존은 애써 무덤덤한 척 말했지만 그래도 당신이 먼저 연락해보면 어떨까요? 마이클도 분명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 메리는 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존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았어. 한번 생각해보지. 존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존은 여느 때처럼 정원에서 묘목에 물을 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존이 무심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마이크. 수화기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존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께서 다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마이클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메리는 많이 좋아졌다. 존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잘 지내요. 아, 그리고 마이클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가도 될까요? 얼굴 뵙고 싶어. 존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와라. 우리도 네가 보고 싶구나. 존은 애써 담담한 척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네, 그럼 주말에 마이클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존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누가 전화했어? 메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존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클이 이번 주말에 집에 존이 메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잘됐네. 메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존을 꼭 안았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여보. 존은 메리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주 주말, 마이클은 아내 사라와 함께 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존과 마이클은 처음에는 어색한 듯 서먹서먹했지만 사라의 밝은 성격 덕분에 금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죄송해. 사라가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오히려 미안하지. 너희들 바쁜데 이렇게 와줘서 존이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몰라요. 특히 아버님은 매일 밤잠도 못 주무시고. 사라가 존을 힐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킁킁,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다. 존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도 아버님 많이 보고 싶었어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네가 보고 싶었다, 아들아. 존은 마이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존과 메리, 마이클과 사라는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존은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고기를 구웠고 메리는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마이클과 사라는 존과 메리를 도와 식탁을 차리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님, 고기 정말 맛있게 구우시네요. 사라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하하, 그래? 예전엔 태우기 일쑤였는데. 존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마이클이 존에게 다가가 고기를 굽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꾸나. 존은 마이클과 함께 고기를 구우며 오랜만에 아들과 다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 그동안 죄송했어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내가 더 미안하다. 그땐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존은 마이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어엿한 가장이에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클이 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자랑스럽구나, 아들아. 존은 마이클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분, 이제 화해하신 거죠? 사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네 식구 행복하게 지내자꾸나. 메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마이클과 사라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존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 메리가 있었고 창밖에는 아름다운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존은 가만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마이클과의 화해, 사라와의 만남,
그리고 메리와의 행복한 시간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존은 잠든 메리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다시 행복해졌어요. 존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존은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꽃들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마이클이었습니다. 아, 마이클. 일찍 일어났구나. 존은 반가운 마음에 마이클을 맞이했습니다. 네. 아버지랑 같이 정원 일 좀 도우려고. 마이클은 존에게서 물뿌리개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꾼. 존과 마이클은 함께 정원을 가꾸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무슨 일 하세요? 마이클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냥 댄스 교실도 다니고 책도 읽고 그렇게 지내. 존이 대답했습니다. 댄스 교실이요. 재밌으세요? 그럼 아주 재미있단다. 너도 한번 배워볼. 하하, 저는 몸치라서요. 마이클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처음엔 그랬단다. 하다 보면 늘겠. 아버지, 저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주면 고맙지. 우리도 네가 보고 싶을 거. 존은 마이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존과 마이클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정원을 가꾸고 낚시를 가고 영화를 보러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 어느 날 존은 마이클에게 자신의 오래된 낚싯대를 선물했습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부터 쓰던 거란다. 이제 너에게 물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존이 낚싯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할게. 마이클은 낚싯대를 받아들고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낚시하러 가자. 존은 마이클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함께 호숫가로 향했습니다. 그 후로도 존과 메리, 마이클과 사라는 자주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가고 생일 파티를 열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존의 7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이클과 사라는 존을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마이클과 사라가 케이크를 들고 나타나자 존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뭐? 아버지, 저희가 준비한 생신 파티예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사라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정말 감동이군. 존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드릴 선물이 있어. 마이클이 작은 상자를 존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냐? 열어보세요. 존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사진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존은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존과 메리의 젊은 시절 사진부터 마이클의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최근에 함께 찍은 가족 사진까지 추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족의 역사를 담은 사진첩이에요. 앞으로도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 마이클이 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소중한 선물이구나. 존은 사진첩을 꼭 껴안았습니다. 자, 이제 생일 축하 노래 불러야죠. 사라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생신 축하. 마이클과 사라가 노래를 부르자 존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들 덕분에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군. 존은 케이크에 촛불을 불며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그날 밤 존은 잠자리에 들기 전 메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정말 행복했어. 마이클과 사라가 이렇게 멋진 선물을 해줄 줄은 몰랐어. 저도 행복했어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네. 메리는 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마이클과 화해하지 못했을 거야. 존은 메리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그래도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존과 메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로도 존과 메리는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춤을 추고 여행을 다니고 정원을 가꾸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존은 메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 걸? 그럼요. 우린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잖아. 메리는 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은 바로 당신. 존은 메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예요. 메리는 존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요, 여보. 우리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존과 메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느덧 80세 생일을 맞은 존은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훌륭한 아들과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멋진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의 말에 모두들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존은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마이클이 존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아들, 존은 마이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여보,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메리가 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여보. 우리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존은 메리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존과 메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가족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어느 날 존은 메리와 함께 정원을 거닐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저 하늘 좀 봐. 정말 아름답지 않아? 그러네요. 마치 우리 인생 같아. 메리가 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무슨 뜻이? 젊었을 때는 저렇게 푸르고 뜨거웠지만 이제는 저렇게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노을이 되었잖아. 그러네. 당신 말대로야. 우리 인생도 저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어. 존은 메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남은 인생도 저 노을처럼 아름답게 마무리하자. 그래요, 여보. 우리 함께라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존과 메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존은 잠자리에 들기 전 메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사랑해. 그리고 존은 메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여보. 그리고 고마워요. 메리는 존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존과 메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아름다운 노을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 후로도 존과 메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90세가 된 존은 거동이 불편해져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지만 메리는 항상 그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 존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당신을 돌보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메리는 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 답답하고 당신한테 미안해. 그럼 우리 내일은 공원에 산책 갈까요? 휠체어 타고 가면 되잖아요. 정말? 그래도 될까? 그럼요. 날씨도 좋은데 우리 같이 바람 쐬러 가요. 메리는 존을 휠체어에 태우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는 꽃들이 만발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좋다. 그치? 존이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당신이 좋아하니 나도 기분이 좋네요. 메리는 존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존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럼요. 당신이 나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했잖아요. 메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지. 난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고 결심했어. 어머, 정말요? 그럼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존은 메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메리는 존의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존과 메리는 공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옛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저렇게 아이들처럼 뛰어놀던 시절이 있었는데 존이 아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랬죠. 그땐 정말 젊고 건강했는데 하지만
지금도 난 행복해. 당신이 내 곁에 있으니 존은 메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여보.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할 거예요. 메리는 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렇게 존과 메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행복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펼쳐지는 이야기. 이 시간은 흘러 존과 메리는 90대 중반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존은 여전히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었지만 메리는 곁에서 정성껏 그를 보살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깊었고 그들의 행복은 변함없었습니다. 어느 날 존은 메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존의 말에 메리는 깜짝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보.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말아요. 메리는 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여보. 난 이제 정말 괜찮아. 당신과 함께한 시간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마이클과 사라 그 아이들에게도 고맙다고 전해줘. 존은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메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존의 품에 안겼습니다. 울지 마, 여보. 나 당신이 슬퍼하는 거 싫어. 웃는 얼굴로 그렇게 날 보내줘. 존은 메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알았어요, 여보. 당신 뜻대로 할게. 메리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존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사랑. 존은 메리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메리는 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존은 메리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여보, 여보. 메리는 존을 불렀지만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잘 가요, 여보. 편히 쉬세요. 메리는 존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마이클과 사라가 존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마이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난 괜찮다. 너희 아버지, 편안하게 가셨어. 메리는 애써 담담한 척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이클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님,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사라가 메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너희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메리는 존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존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하여 존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이클은 존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저희가 어머님 잘 모실게요. 사라는 메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너희 아버지도 너희들을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메리는 마이클과 사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메리는 존과 함께 살던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존의 빈자리는 컸지만 메리는 슬픔에 잠겨있기보다는 존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메리는 존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남겨준 사랑, 그 기억만으로도 난 행복해. 메리는 존과 함께 가꾸던 정원을 돌보며 그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이 꽃 기억나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장미꽃이잖아요. 메리는 붉은 장미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과 사라가 메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살아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잖아요. 저희랑 함께 지내시면 좋겠어요. 사라도 거들었습니다. 얘들아, 고맙지만 난 괜찮아. 여기는 너희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야. 난 여기서 너희 아버지를 기다리며 살고 싶... 메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나 너희 아버지 말대로 씩씩하게 잘 지낼 테니. 메리는 마이클과 사라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도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그래주면 고맙지. 메리는 마이클과 사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후로도 메리는 존과의 추억이 깃든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비록 존은 곁에 없었지만 그의 사랑은 항상 메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어느 날 메리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죠? 나도 잘 지내고 있어. 메리는 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사랑, 그 사랑 덕분에 난 여전히 행복해. 메리는 존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메리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존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메리는 눈을 감고 존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나도 당신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나 씩씩하게 잘 지낼게. 메리는 존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도 메리는 존과의 추억을 간직하며 씩씩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존이 남긴 사랑의 힘으로 남은 생을 아름답게 채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메리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노을 좀 봐요. 정말 아름답죠? 메리는 존에게 말하듯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저 노을처럼 아름답게 저물어가고 있네요. 메리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메리는 존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마이클과 사라는 메리의 장례식을 치르고 그녀를 존의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버지 곁에서 편히 쉬세요. 마이클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라도 메리의 묘비에 꽃을 바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존과 메리는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빛나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